안녕하세요. 오늘은 몸기도 23번째 시간, 몸으로부터 이야기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댓글을 두 분 다셨는데, 현경희 권사님, 목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세영 전도사님 댓글을 다셨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몸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너무 움직여서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무슨 막노동 같은 거 하시는 분 같은데 한세영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 물론 당연히 가만히 있는 게 몸기도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훌륭한 몸기도고, 차차 몸기도를 배우면서,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몸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관상기도처럼 움직임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느리건 빠르건 움직이는 거, 적당한 자기의 몸에 맞는 움직임을 갖는 거, 그것을 몸기도는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차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몸기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아레오바고, 그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바울 연설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이라는 하비 칵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정말 이성과 논쟁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았던 시절, 기원전 5세기 번창하던 도시국가 아테네, 여기에는 소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의 소피스트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던 이 작은 국가는 광장에서 아레오바고 광장같이 자기의 의견을 멋지게 설파하고, 혹은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잘 변론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그 말 기술을 가진 말 기술의 달인들이 나타나서 소위 그 말하는 수사수를 가리켰는데, 이런 논쟁의 전문가들이 바로 그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규칙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논쟁도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고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야 논쟁이라는 것도 사실 가능하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철학적 주제로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려고 했지, 소위 자연 철학이라 그러죠. 밖에 보이는 것들, 우주를 바라본다든가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 하다가 철학적 주제가 이제 인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죠.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이제 소피스트들이 철학적 주제를 인간에게로 가져오는 그 변곡점을 만든 사람들이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인식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대주의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타고라스, 참 이름이 참, 이거보다 더 정말 뭔가 이상한 이름들도 참 많아가지고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웠는데 이게 헷갈릴 때도 많고. 이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이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말에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수사학적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수사학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하는 말이, 아마 이제 이 청년이 똑똑하게 잘 보였나 보죠. 그러면 공부를 다 하고 마치고 나중에 첫 재판,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을 사가지고 재판장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론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그 수임료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네가 나한테 공부를 하고 공부 마친 다음에 첫 재판을 받으면은 그때 나한테 수업료를 내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공부를 다 마치고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재판에 나가서 돈을 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받기로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타고라스가 수업료를 내게 해달라고 고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장에 서가지고 딱 제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너는 어차피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만 된다. 왜냐?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은 나와의 약속으로 내야 되고, 네가 지고 내가 이긴다면은, 그러니까 제자 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수임료를 받을 테니까 그때 나와 약속한 것 때문에 그걸 내야 되고, 만약에 네가 지고 내가 이기면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어차피 나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이 수업료를 받으려는 재판에서 제가 이기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드릴 필요가 없고, 만약 제가 진다면은 스승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수업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둘 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도 이게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재판이라는 그 재미있는 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일도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논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맞다고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증명을 하기는 힘들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이제 소위 소크라테스 시절에 풍미하던 분위기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프로타고라스를 위시한 소피스트들의 이런 그 상대주의적 성향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모두 저마다 옳다고 하는 이 상대주의,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결국 논쟁만 계속되는 이런 주관주의, 만약 이런 상대주의에 빠지면 누구나 같이 동의하면서 따라야 될 그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건데, 상황이나 혹은 주체나 객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의하면은 이런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뭔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진리가 뭐 대화를 많이 했지만 소위 뭐 그 진리가 뭐다기보다는 그 진리를 결국 소크라테스에게서도 소크라테스 자신이 받은 신탁이 그러하듯이 그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지혜로운 거지. 자기가 다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른다는 거는 그래도 안다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의 지혜죠, 그게. 신탁을 받았다는. 근데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뭔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소위 그 삼파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삼파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실화의 철학 뭐 이런 걸 보면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긍정이 있어요. 특히 인간의 이성적 이데아에 대한 그 어떤 희망, 믿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삼파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대화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 당시엔 다 그랬고. 대화를 서로 하면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던지면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이제 깨닫기도 하고 각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승의 말씀이라든가 진리의 대화는 뭘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결국은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다. 그게 삼파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은 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깨어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삼파다 이런 뜻이죠. 하여간 뭐 그건 뭐 그렇고 하여튼 요즘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한 2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제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피스트들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세기 후반에 문명화된 그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적 진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든 종교든 예술도 그 무엇도 내가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해라. 만약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지구를 떠나라. 거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마다의 생각을 존중받고 저마다의 행복을 존중받는 세상. 우리들은 그런 세상이 이제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왕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왕들에게 다스림을 받은 거죠. 왕들이 뭐 법을 만들긴 했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치외법권의 땅에서 살았고, 왕권 신수설이니 뭐 떠벌리면서 공공연하게 짐은 곧 국가다. 왕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 뭐 하여튼 이런 루이 14세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그 말이 사실상 오래도록 인간을 지배하던 말이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코미디 같은 그 현실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죠. 요즘에도 왕이 있죠. 영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많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왜 일본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 왜 그렇게 불리워지는 걸까요? 지금 21세기인데 천황이 뭐 천황,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 천자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자기가 무슨 진짜 하늘의 아들 뭐 천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신이잖아요. 일본에서 왕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이 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그 사람은. 그게 이제 국가적 그 단합과 유지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 모습으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거겠지만, 어쩌면 사람들은 마치 그 원숭이 울타리에 있는 원숭이를 보듯이 당치하는 것들을 먹이거나 입히거나 하면서 저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표정은 어떻게 짓나 하는 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왕이랍시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신이랍시고 그렇게 왜 삽니까? 신도 아니면서.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이게 이게 불쌍한, 어떻게 보면 원숭이만도 못한 삶이죠.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20세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고, 신의 대리자라고 하고, 그래서 한 전체를 그렇게 싸발리려고 하는 거. 전체주의의 망령이 사실 20세기, 한 세기 내내, 이 지구를 떠돌았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인들, 군인, 종교인들이 자기만 옳다는 황당한 주장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결국은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여러 나라가 얽혀가지고 이전까지 보았던 전쟁의 양상과 완전히 틀린 엄청난 사람이 죽은 그 화력이라는 것이 너무 잔혹스러운. 하여튼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그 제국주의와 인종 우월주의, 절대주의의 무섭고 혐오스러운 망령, 그것이 지구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야만성을 드러냈죠. 또 20세기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념으로 갈라졌다. 냉전 체제죠. 그래서 20세기 전체가 1917년에 소련이 이제 시작되니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인가요? 고르바초프가 1990년인가요? 91년인가? 그때 이제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과 후반, 20세기 전체를 이제 냉전 체제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그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 이념의 그늘에서 독재자가 태어나고 독버섯을 키워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20세기에 있었고, 종교라는 것은 때때로 여전히 창피한 것을 모르고 미쳐 날뛰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새로운 제국이랄까, 이 다국적 기업들, 이거는 아직 이 갈고리를 준비해 가지고 작은 틈도 놓치지 않고 정보와 돈을 긁어 모으는데 무섭죠. 그리고 이제는 마치 이제 돈까지 발행하겠다고 하고, 발행하겠다는 것보다 국가 못지않은 충분한 플랫폼이 되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애플이다 그러면 만약 경제적으로만 치자면은 애플이 국가 순위에서 세계에 있는 국가 순위 쫙 매긴다면은 거기에 만약 국가로 끼더라도 몇 위 안에 들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되니까 이제는 돈을 유통시킬 만한 충분한 플랫폼이 되잖아요. 요즘 비트코인이니 이 생소한 화폐에 열광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막지 못할 거다. 이걸 어떻게 막나.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그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 돈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능력 규모가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모든 권력들, 정치건 무슨 뭐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게 보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잔인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 아닌 것들에 대한 혐오와 멸시, 인간의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서슴없이 박탈하려는 모렴치와 무자비, 억압적이고 반인간적인 그 힘의 행사를 하고 있더라. 이걸 한 세기 내내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이 돼서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지르기를,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옳은 것은 없다. 그거 하나는 최소한 지켜라. 어떤 절대성을 어느 인간이나 집단이 가지면은 그거는 정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한다든가 나처럼 만들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뭔가, 그게 악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도 서로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악마다. 이게 20세기를 지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말하길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곧 무명한 미개인이거나 어리석은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국수주의자든 종교인이든 인형가든 그 누구든지 자기 절대성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나 집단을 미치광이다 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친 거니까. 그 이제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모든 것에 어떤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어. 뭐가 돼도. 절대를 말하는 집단이 돼도, 뭐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것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지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성과 설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식 구성의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정설이죠. 상대주의라고도 하고 뭐 비슷한 말인데 다원주의라고도 하고, 다원이라는 게 뭡니까?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원, 다 여러 개의 원이 있다 이거예요. 일원이 아니라 다원이다.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것이, 하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여러 개다. 복수로 있다. 플루랄리즘 그러잖아요. 복수를 하나가 아니다. 그 상대주의, 다원주의는 꼭 결국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내 집단 내 나라의 이득이 곧 전체에게도 결과적으로 이로운 것이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주정 부리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무서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총을 막 쏴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혀가 꼬여 있다. 취해서. 또 이제 구원의 길은 이쪽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저 산으로 올라가는 저 하늘에 닿아 있는 저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오직 동쪽으로 난 이 길뿐이라고, 심지어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리키는 무지하고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자기 가슴에 기쁨이라고 막 새겨넣기를 바라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기뻐 죽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걸 만들고 믿으면 이렇게 산다오.
그걸 보이고 싶은 건지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길에서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리 봐도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가 않더라. 또 이제 뭐 이 자본이라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가계를 다 인수할 듯한 이 자본의 숨도 쉬지 않는 계획, 플랜, 뜀박질. 도대체 어디까지 뛰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뱃속에 온갖 것들이 쌓여있지만 항상 목이 마른 듯 보이는. 또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견딜 수가 없고 바로 낙오되는. 하여튼 가능하다면은 하여튼 뭐가 올라오던 빠르게 그 접시를 비워 버릴 것 같은 그런 자본의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뭐 불교에서 뭐 아귀의 나라죠. 그러니까 아귀라는 것이 배는 산같이 큰데 입은 바늘구멍만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먹어도 계속 먹는데 배는 계속 차지나게 배는 고프고. 이 시대의 자본은 아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막 권력을 쥐는 날이 온다든가 막 이렇게 된다면 세상은 염치를 잃고 좀비처럼 줄을 지어서 깡충깡충 뛰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하여간 절대 안 되죠. 자본이 정치 권력까지 쥐게 되면은 군인들이 정치 권력 쥐는 거는 게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거는 절대 안 되죠. 하여튼 이건 또 농담이고, 하여튼 그 누구도 절대화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20세기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 절대에 빠져서 이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뼈가 아리도록 봐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는 악마다. 모든 각자의 주관과 인식과 결단에 따라서 자기의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진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바른 생각이고. 근데 이제 21세기를 만나서 10년을 2번 지나고 우리는 이 70억 개의 서로 다른 진리, 사람마다 다 자기 이 상대의 세계, 이걸 보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게 뭐란 말인가? 이 난잡한 서로 다름, 불안과 허무가 바람을 일으킵니다. 뭔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를 붙잡고 싶다.